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트맨 1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사실상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코스닥은 현재 700선까지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도 연말에는 조금은 숨 고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가까운 일본에서 또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오르는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비록 개별주 장세로 시장이 흘러가게 되더라도 그 개별주에 올라탈 수 있는 흐름 저희 배트맨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오늘 후보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후보생, 연습생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과연 오늘의 와일드카드는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될지도 함께 예측해 보시면서 방송도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의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시고 시장도 잘 읽어주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K카가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 화, 수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한가 캐스팅 이용준이 말하면 간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와일드카드는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용준 디렉터님과 장중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QR코드 위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정말 손쉽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명전략들 실시간으로 장중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좋은 대응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장세 거쳐서 또 헤쳐서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하락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좀 핑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전문가 할 때 좀 다른 점이 트레이더 할 때 다른 점이 뭐냐면 트레이더 할 때는 손절이 나가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요. 잠을 잤던 기억이 나는데 전문가 할 때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락장이 나올 때 하락장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96% 하락을 했기 때문에 2%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 2% 하락은 큰 하락이다 보고 있거든요. 2%가 넘고 3, 4, 5%까지는 큰 하락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2,051개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개 종목을 빼놓고는 다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1.49%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커플링되는 시장에서 하락폭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앵커님이 말한 바로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예상 밖의 금융 완화 축소에 우리 쪽에서 이제 하락폭을 맞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봤더니 카이노스 매드 있고요. 위더스 제약, 코이즈, 제주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보이는 거는 카이노스 매드, 위더스 제약은 제약주로 우선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카이노스 매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간 재료가 자회사가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가 안정성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제약 바이오 중에 이런 그 FDA 1상, 2상, 3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내용 나오면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안정성에
안정성이라는 게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 주사제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탈모에 관련 내용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한가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탈모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상용화되고 없다는 게 앞으로 주가 흐름을 지속성이 있느냐, 단기적이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코이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시장에 따라서 생산 규모를 200톤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코이즈도 상한가가 강한 상한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9일 날 여기서 와이드 종목으로 말씀드린 이후에 말씀드린 시초가 대비 오늘 최고가가 13,750원입니다. 62%나 올랐고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문제는 지금 인터넷 은행 전환설이 있습니다. 이게 큰 이슈긴 하지만 지금 무슨 기사로 나온 걸로 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가 우선 나와 있고요. 게다가 오늘 조회 공시가 있었는데 제주은행 조회 공시 요구 공시 시한이 12월 21일 6시까지입니다. 18시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공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제주은행의 향방은 앞으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공략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4종목 상한가가 났는데 4종목 모두 저는 공략하기 어려운 상한가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내일 시장은 내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흐름 저랑 같이 보면서 대응해보면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분석, 특히나 일본발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고요. 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안착한 4개 종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중에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전에 와일드카드로서 공개를 해주신 뒤에 큰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실제로 공략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 좀 던져주시면서 오늘장 브리핑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공개된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12월 7일 두 번째로 공개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 현재까지 6.59% 상승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월 12일 공개해 주신 콘텐트리 중앙 0.14%, 아시아나 IDT는 2.95%, 자, 그리고 선익시스템과 K카 모두 나란히 7%대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를 해주신 2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와일드카드 잘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카 7.66%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탑5 수익률 종목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첫 자리에는 금양이 그대로 107.5% 아주 놀라운 상승폭 만들어내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제주은행이 상승폭 갱신을 해줬습니다. 62.72%. 두 번의 상한가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다라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고요. 탑 머티리얼 45.2%, 레몽레이는 43.2%, YTN은 36.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놀라운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전문가는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자, 일단은 K카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되는 게, 우선 제가 방송을 할 때 보면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종목들 들여서 수익 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와이드 종목으로 드렸던 K카가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죠. 하락폭이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급등이 나오면서 방송 보시고 사신 분도 수익일 테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도 다 수익 익절 마감됐기 때문에 힘든 장에 이제 단비를 한번 드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드 종목들이 제가 바로바로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카 차트 보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K카를 3시에 종가 베팅으로 노란톡방에서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요. 제가 어제 설명해드린 건데 이 구간이죠. 어제 사실은 윗꼬리가 2번 크게 달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윗꼬리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윗꼬리는 좋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닥에서 윗꼬리고 더 이상 빠질 구간이 없었고요.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간 외에 합병에 대한 재료가 먹히면서 시간에 5%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 장 초반 흐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장 초반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시가 제가 노란톡방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시가를 깨지 않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돌파 상승 이후에 시가를 지지받고 그대로 한번 올렸습니다. 이 구간이 약 11%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시장 흐름인지 아니면 재료가 크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시장 판단할 때는 이 15,450원의 고점을 찍고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전량 부분을 이런 구간에서 익절했기 때문에 7%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K카로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K카로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장은 아주 나쁘거나 힘들진 않았다.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 종목 K카까지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오늘도 와이드 종목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종목만 받아서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종목에 대한 재료, 종목에 대한 일정,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을 알고 계셔야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 하락이 좀 큽니다. 코스닥 2%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음봉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21선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하락이 또 나와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예상박 금리 완화 축소의 하락이 나왔는데 일본 은행이 지금 매파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요. 엔화가 급격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엔화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엔화의 강세를 만들면 금리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증시는 오후가 되면 될수록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거의 2%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이런 장에도 장 초반에 7.6%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 탓하지 마시고요. 주도주를 좀 찾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은 저는 내일 물어봐야 됐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하락장에도 반드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당일 주도주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헤매지 마시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스캘핑으로 추격 매수해서 손절 많이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종가 베팅 그리고 시나리오 일정 매매 하시면서 계좌를 좀 불려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 두 번째 와일드카드 종목 오픈할 거고요.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와일드카드의 맥점 그리고 재료 관련 뉴스들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흐름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일찍이 K카로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도 가뭄 중에 단비를 내려드린 것 같아 기쁘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힘든 장세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탐색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셔도 되고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조금 더 흐릿해진 투자의 길인 것 같은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다시금 선명하게 그 길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진행을 해봐야 할 텐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캐스팅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네네. 기준으로 해주실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도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를 한번 캐스팅하겠습니다. 하락장에도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주도주를 캐스팅하겠다. 또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가 나온 셈입니다. 당일 주도주들 그때그때 포착을 해서 굉장히 잘
수익을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 끼를 보여주는 후보생 오늘 캐스팅해 보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3위권 후보생부터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기획사의 HYTC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효선중공업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휴메딕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기획사의 HYTC입니다. 0.98% 상승 나와서 1,300원에 종가 형성해줬는데요. 주요 포지션은 금형 전문이고요. 정밀 가공 진행하고 있고 2차 전지용 와인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효성중공업 보시죠. 1.47% 상승해서 83,1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효성중공업은 효성 계열사고요. 주요 포지션은 변압기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휴메딕스인데요. 1.24% 상승 나와서 24,55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미용 성형 필러와 같은 의약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저만제라던가 건강 기능성 식품 이렇게 다양한 헬스케어 소재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끼를 보여줄 수 있는 3위권의 캐스팅 대상은 어떤 후보생이 될까요? 저는 휴메딕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획사에 휴메딕스 캐스팅하겠다라고 밝혀주셨는데 네. 저는 이 후보생 오늘 재료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필러하고요. 관절염 치료제인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게 필러입니다. 필러가 지금 중국에 만약에 매출이 또 늘어난다면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중국이 지금 미용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붐이 불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가 중국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한알령 해제돼가지고 OTT도 개방이 됐고요. 화장품도 한번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미용 성형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매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이 2,820%이고 배당까지 1.67%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보시고 연말까지 들고 계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배당보다는 흐름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런 미용 성형 관련해 가지고 이거의 시장 점유율 3위이고요. 1등은 LG입니다. LG와 휴메딕스가 지금 중국 미용 성형 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국 노년층 인구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주사류, 의료 미용 기기들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점유율이 LG는 1등, 휴메딕스 3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점유율이 커질 수 있고 더 매출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게다가 12월 14일이죠. 지난주에는 휴메딕스가 한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까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피고 있기 때문에 휴메딕스 앞으로 흐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시장 흐름 때문에 윗골에 달리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인 25,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휴메딕스가 전고점인 25,750원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신규적인 트론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이고요. 한국 OTT는 개방을 했고 이미 화장품도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의료용 미용 기기를 만든 휴메딕스 흐름이 좋게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한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휴메딕스에 대해서는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위권에서 휴메딕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미용 성형 필러 관련해서 중국발 호재가 기대되는 후보생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배당도 괜찮게 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배당보다도 지금 흐름 자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3위권에서 당당하게 캐스팅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용준 디렉터님의 픽을 꼭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3위권에 HYTC 후보생과 효성중공업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먼저 HYTC를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장비,
초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첫 번째 보는 게 재무제표를 먼저 보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유보율은 351%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거나 좋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중간적인 회사인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회사는 재료가 없더라고요. 재료가 없고 그리고 차트가 지금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재료가 좋으면 차트를 보고 차트가 좋으면 공략시장을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재료도 최근에 없었고요. 보시면 이 전저점 구간인 9,250원 구간이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1선을 아래에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요. 윗골에 달렸는데 문제는 큰 양봉에 대한 흐름도 없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터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가는 줄줄줄줄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줄줄줄 흐르다가 전저점이 9,200원을 깨버리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슈가 다소 시장에 먹히지 않는 느낌에 있고 차트도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9,250원인 전저점까지 깨진다면 추가 하락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캐스팅하지 않겠습니다. 네, HYTC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전과 같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정말 끝을 모르고 날아갈 것만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춤하는 모습들 HYTC를 캐스팅하기에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해주셨고요. 특히나 또 차트의 흐름을 볼 때도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이 조금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생은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중공업 후보가 남아 있는데 자, 효성중공업 후보생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0월 31일 날 기사를 한번 내고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없고 우선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오를 때도 장대 양봉이나 이런 흐름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5일선을 타고 단봉으로 꾸준히 올려줬거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효성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건설과 중공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중공업 부분이 그렇게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흐름적으로는 아주 나쁘지 않고 괜찮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보면 우선 유보율이 1,900%나 되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건실하다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보거나 짧게 보면 지금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동안 빠른 한 두 달 동안 지금 바닥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봤더니 이날이 10월 31일인데 31일 날 기사를 냈더라고요. 효성중공업 고마진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됐다. 16% 급등했다가 이게 기준봉이 되는 것 같고 기준봉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고점 바닥이라는 구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82,000원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고점 바닥을 만든다는 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솔직히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고점 바닥이라는 거는 여기서 올라가면 전고점인 9,8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떨어진다면 하락폭이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7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한 자리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거는 내일 흐름이나 다음 주나 이번 주 흐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해서 무조건 내일 시초가에 매수했다가는 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크고요. 고점 지지 라인 위에 윗꼬리가 자주 달리는 거기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에서는 우선 관망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후보생 장대 양봉으로 오르고 있다기보다는 단봉으로 조금씩 올라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차트상의 위치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 고점의 바닥 구간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조금은 애매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른다면 더 올라줄 수 있겠지만 내린다면 7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효성중공업 지금 그렇게 리스키한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관점에서 3위권에서 캐스팅에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휴메딕스 후보생이 당당하게 캐스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계속해서 2위권 후보생들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개인기획사의 웰크론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롯데칠성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의 레이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개인 기획사의 웰크론입니다. 4.89% 상승하는 모습, 3,65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자, 웰크론 주요 포지션은 극세사 제품, 청소용품이라던가 주방용품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이런 나노 섬유 제품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롯데칠성 보시죠. 2.7% 상승했습니다. 17만 1,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청량음료, 과채료 음료 같은 음료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레이인데요. 레이는 3.83% 상승 나와서 23,05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레이 주요 포지션은 치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도주로서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엿보이는 후보생은 어떤 후보생일지 자,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두 종목 오늘 캐스팅할 텐데요. 웰크론하고 레이를 더블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롯데칠성 후보생이 조금 좌절하게 됐고 웰크론 후보생과 레이 후보생 더블 캐스팅하겠다. 요즘 2위권 후보생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자, 웰크론 후보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웰크론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극세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2, 3년 전에 굉장히 심할 때 웰크론 종목이 급등을 했던 이유가 마스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슈를 봤더니 중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마스크 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3, 4년 전에 우리 코로나 돌 때 마스크 품귀 현상 나고요. 마스크 사재기도 하고 마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마스크가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죠. 지금 중국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를 했다가 지금 막다 위드 코로나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스텝을 순차적으로 선순환매로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나오긴 했지만 마스크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웰크론이 중국 마스크값 급등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제 확진자가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알다시피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카운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 마스크 품절 현상, 그리고 제약제, 감기약, 해열제 이런 해열제들의 또 품귀 현상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웰크론 흐름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흐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장기로 갈 거야. 예전에 웰크론이 갔던 두세 배 갈 거야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빨리 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약주도 마찬가지죠. 감기약, 항생제, 뭐 해열제 이런 것들이 쭉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돌고 끝나버렸잖아요. 또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스크 가격이 6배가량 뛰었다고 하니까 중국의 지금 마스크 원단을 수출하고 있는 웰크론은 호재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흐름을 짧은 시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차트를 왜 짧게 빠르게 보자고 말씀드린 게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때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인 것 같습니다. 2020년 때 급등이 3,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가서 3배가 갔죠. 그다음에 쭉 하락을 했는데 지금 웰크론이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이슈로 마스크에 대한 이슈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짧게 보자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따라가면 윗꼬리를 많이 달립니다. 그만큼 흐름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목은 재료는 좋은데 그냥 추격 매수했다가 손절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 잡고 들어가시고요. 하지만 트레이딩에 능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손절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윗꼬리가 달릴 수 있으니까 웰크론은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물어보시고 대응 방안 받아가시면서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2위권에서도 어제는 저희 방송 최초로 트리플 캐스팅이 나왔는데 오늘은 더블 캐스팅이 또 나왔습니다. 웰크론 먼저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후보생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의약품 쪽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마스크 품귀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스크가 계속해서 품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겪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웰크론 역시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다만 길게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빠르게 지금 테마가 돌고 있는 만큼 웰크론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지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레이도 더블 캐스팅이 됐거든요. 네. 치과 관련주인데 레이는 어떤 면에서 좀 끼가 보인 건가요? 우선 치과 자주 다니십니까, 앵커님? 치과요. 자주 가고는 싶은데
잘 안 가게 됩니다. 네, 무서워서. 그래서 레이가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과 치료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네. 안 가게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치과 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관련주들 앞으로 흐름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레이 같은 경우는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개발하기 때문에 치과도 요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벨로핑 됐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가 굉장히 매출도 늘어가고 차트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치과는 안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치과의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레이도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 분석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레이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유보율도 1296%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쌓아가면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중국 이슈도 있거든요. 기사를 봤더니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예약을 했고요. 게다가 중국 현지화 전략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선입관인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치과 산업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도 이제 좀 더 성장하면서 중국에 현지화된 레이가 또 들어가서 장비를 넣는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트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 수급이 들어온 차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종목에서 주도주가 나오는 거고요. 주도주 흐름에 눌림에 공략을 하면 거의 매일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레이 차트 좋죠. 차트 좋고 23,0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번 했고 눌리긴 했지만 이 구간을 충분히 내일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또는 내일 흐름 지수 흐름은 봐긴 해야겠지만 빨리 갈 거면 바로 양봉이 나올 거고요. 혹시 눌렸다 갈 거면 21선까지 눌렸다가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이고 이 회사의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누적 매출 올해 1,300억 원을 돌파를 전망을 하고 있고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 있는 레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상승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레이하고 웰크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여기 와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위권 더블 캐스팅의 또 다른 주인공 레이였습니다. 여기도 중국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현지화 전략을 취하면서 중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예약하고 있는 가운데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중국의 현지화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레이 충분히 가치가 더 높겠죠. 전반적인 추세도 아주 예쁩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차트 모양 보여주셨는데 우상향으로 아주 예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됐고 유보율도 아주 높다는 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2위권에서 더블 캐스팅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롯데칠성 후보생이 남아있는데 이 후보생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격 인상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12월 달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롯데칠성의 음료들이 평균 4%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나 맥주, 소주 이런 게 다 롯데칠성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안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인상되면 이게 오롯이 매출과 영업에 꽂히게 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오르면 안 쓰는 제품, 안 먹는 제품이 있는 반면에 올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바로 이 식음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면 차트가 그래서 12월 달 기사 전부터 이렇게 흐름이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데 제가 롯데칠성을 왜 오늘 캐스팅하지 않았냐면 우선 12월 달 기사를 내고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이 매수하기는 호가 단위가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고 제가 좀 우려한 부분은 고점에서 사람마다 해석이 틀린데 제가 느끼는 건 이 고점에서 윗꼬리는 아무래도 횡보 또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에 초에 나왔던 이슈에 대한 반응은 이미 12월 달 내내 왔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저항을 막고 윗골에 달려 있고요. 재료의 제품 가격 이슈가 있긴 하나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롯데칠성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음료수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롯데칠성 좋은 부분이지만 차트상으로 볼 때 지금 공략하기에는 앞선 더블 캐스팅 두 후보생들보다는 조금은 약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위권에서 캐스팅되지 못한 유일한 후보생으로 롯데칠성이 남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2위권에서는 웰크론 후보생과 레이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고요. 계속해서 1위권 후보생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개인 기획사의 카이노스메드 후보생, 기관 기획사의 APS 홀딩스, 외국인 기획사의 LG U+ 후보생 이렇게 세 후보생들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카이노스메드 후보생입니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4,975원에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자, 카이노스메드 후보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포지션,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이런 의학, 약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신약 관련해서 특히나 오늘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APS 홀딩스 후보생인데요. 7.52% 상승 14,300원에 오늘장 닫았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지주회사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LCD 장비, 이런 반도체 장비 이런 부분들 더불어서 오늘은 좀 OLED 관련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LG U+ 후보생입니다. 0.43% 상승 나왔고요. 11,60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무선 위성통신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과연 이 중에서는 또 어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실지 이용준 디렉터님 공개해 주시죠. 저는 기관 기획사의 APS 홀딩스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APS 홀딩스 후보생 캐스팅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후보생 앞서 말씀드렸지만 OLED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사실은 카이노스메드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 캐스팅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긴 하나 제가 카이노스메드를 캐스팅하지 않고 APS 홀딩스를 캐스팅한 건 공략도 가능하고요. 충분히 스윙으로 봤을 때도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PS 홀딩스를 캐스팅했습니다. 제가 종목을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첫 번째는 재료고요.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일정인데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사죠. 세계 첫 3000pp급 AR, VR용 마이크로 OLED 개발했고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화가 기대된다는 기사가 떴는데 제가 여기서 봤던 게 첫 번째 키워딩은 세계 최초라는 키워딩이고요. 두 번째는 AR, VR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CES가 1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CES의 화두가 웹 3.0하고 메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를 하기 위해서는 AR, VR 장비 관련주들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미 와이드 종목으로 냈던 종목도 선익 시스템도 그런 취지를 냈기 때문에 아직도 흐름 유효하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AR, VR 디스플레이 이 기기를 통해서 시장 개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그리고 기기 업체에 샘플을 공급해서 기술력과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ES 2023 CES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APS 홀딩스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APS 홀딩스가 21선을 돌파해서 제법 큰 양봉을 보였습니다. 7.52% 양봉인데 솔직히 제가 미리 알았다면 이 종목 와이드 종목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재료하고요. 자리가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받으면 정고점인 15,0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거고요. 15,000원 돌파하면 차트에도 보다시피 당분간은 이 상승 흐름을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PS 홀딩스 관종에 꼭 넣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많은 종목 중에 APS 홀딩스가 가장 큰 베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고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던 카이노스메드까지 제낄 정도면 제가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자리고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좋아하는 일정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APS 홀딩스 1위권에서 캐스팅을 확정지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세계 최초다라는 그 기사 타이틀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좋은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세계 첫
3000ppI급 AR, VR용 마이크로 OLED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시나리오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내년 CES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상승 나와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좋은 재료에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까지 덧붙여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한가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스팅에 실패를 한 카이노스메드와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카이노스메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이노스메드는 오늘 재료가 나와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킨슨병 신약이고요. 이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건데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 제가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재료 하나하나의 상한가를 가고 하한가도 가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정성 확인입니다. 이게 안정성 확인이라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FDA 일상 같은 경우는 이 약이 신체에 해가 되는지 무해하는지만 되면 일상 통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짧은 지식입니다.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 끝도 갓도 없겠지만 그 일반적인 전업 투자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성 확인은 물론 호재일 수 있으나 유해한지 무해한지만 판단해서 상한가를 갔다는 건 앞으로 흐름이 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에 좀 답이 나와 있는데요. 갭상승하고 바닥에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 힘든 게요. 상한가를 갔다가 보십시오. 10시부터 깨져 있고요. 계속 깨져 있는 상태에서 깨지다가 마지막에 시간상으로 하면 2시 50분에 상한가를 다시 굳혔거든요. 강한 상한가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깨지는 상한가는 아마도 내일 흐름이 약할 수도 있는 전제가 깔기 때문에 저는 카이로스메드를 캐스팅하지 않았고요. 상한가 종목은 내일 시가 흐름을 확인하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만약 시가 갭으로 밀려버린다면 우선 오늘 상따 하신 분들은 손절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의 흐름은 내일 물어봐야 된다. 카이로스메드는 우선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카이노스메드 파킨슨병 신약 KM819 안전성 확인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성 확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쾌재를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각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깨지는 모습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똑같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오늘 1위권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후보생이 LG유플러스 후보생인데요. 자, 이 후보생은 지금 왓차 인수를 포기했다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선 포기를 하게 되면 나갈 돈이 굳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다가 중단한 건데 이유가 재무적 투자자 반대도 있었고 왓차 발행했던 490억 정도의 CB 등이 전환사채가 있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는 1차적으로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투자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차트를 봤더니 악재도 호재도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61선 위에서 양봉 도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위건 아래건 아직 결정된 상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내일 좀 봐야 되는데 6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 단기적인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돌파는 어렵지 않은가 싶기 때문에 우선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습니다. 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토종 OTT죠. 왓차의 인수를 포기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볼 때는 과연 LG유플러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정도로 조금의 시장에서 이 소식을 호재로도 악재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 보였다라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단기적인 매물대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는 이용준 디렉터님의 장기인 시나리오 매매도 가능하고 또 거기에다가 세계 최초라는 좋은 이슈까지 붙어있는 APS 홀딩스, 와일드카드로까지도 잠시 고민을 할 정도로 좋은 후보생이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1위권에서 최종적으로 캐스팅 명단에 올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짜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신 와일드카드 공개를 해볼 시간입니다.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제의 K카의 흐름에 이어받아서 오늘도 좋은 흐름 기대가 되는 그런 와일드카드는 어떤 후보생으로 골라오셨을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카운트다운 함께하면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HFR입니다. 자, 네.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5G 관련주죠? 네, 맞습니다. 5G 관련주고요. 지금 5G 흐름상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YG 종목을 오늘 할 때 사실은 음봉할 때는 음봉인 경우는 YG 종목을 잘 캐스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은 내일 하락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양봉인 종목에서 YG 종목을 많이 캐스팅하는데 제가 약간의 도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YG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바로 간다는 것보다는 내일부터 흐름상으로 스윙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윙으로 좀 가져왔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HF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5G 통신 관련주 중에 현재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중에는 RFHIC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재료들이 좋습니다. 첫 번째 먼저 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기업 분석을 보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런 힘든 장에도 HFR 같은 경우는 작년 218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는 무려 4배 정도 오른 보이십니까? 827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요. 4배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흐름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차트에도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차트가 지금 우상향 된 지 좀 됐죠. 우상향 된 지 약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재료를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15일 날 기사인데 5G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최근 행사에서 5G 특화망을 통해서 로봇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런 게 첫 번째 기사이고요. 5G라는 게 굉장히 빠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두 번째는 12월 9일자 좀 이달 초에 된 기사인데 제가 사실 이 기사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이 5G 장비 잭팟을 터뜨렸는데 인도의 1위 통신사를 뚫었다. 이 금액이 무려 수조 원에 상당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뚫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관련 5G 관련주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 중심에는 HFR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차트적으로 지금 오늘 음봉이 나와가지고요. 만약 내일 눌리면 36,000원 구간 또 34,500원 구간이 눌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내일 시초가를 확인하고 눌리다 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내일 보는데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제가 바로 노란톡방에 오늘 종가에 베팅을 시켜드렸 이후에 시간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0.65%, 1%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은 하락보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노란톡방에서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오늘 5일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게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일정 재료하고요. 차트 수급 현황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노란톡방에 공유해드릴 거고 제가 내일까지 방송이나 이번 주에 마지막이니까 오늘 내일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HFR이었습니다. 이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와일드카드 HFR이 그 영예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스윙주로 가져와 봤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5G 관련주 지금 흐름이 괜찮은 상황에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좋게 보이는 재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정과 재료와 구체적인 수급 현황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HFR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오늘 캐스팅된 종목들까지도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의 현명한 전략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와일드카드까지 공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